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추석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석 이후 전망을 하기 앞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472건으로 8월 대비 한 3%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금 8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7월달 대비 거의 30%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8월 거래량 감소했던 추세가 9월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가격대에 따라서 9억 이하 주택은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는 8월 말부터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 가까이 갔었던 15억 초과 아파트, 고가 아파트 라인은요, 8월부터 수요 둔화가 나타나더라 보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는 8월부터, 9억부터 15억은 8월 말부터, 그리고 9억 이하도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곧 조정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 거래 침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상급지는 어떤가요? 지금 급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럴 리가요. 아직 급매가 나올 단계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전고점 가까이 간 상급지가 왜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거래량이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6월달하고 7월달에 정말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 시에 대부분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실제 7월 말 8월 초에는요, 집볼 매물도 없는 단지들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8월부터 거래 감소세가 좀 나타나면서 매물이 나오고 조금 쌓이는 수준이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매물이 서서히 쌓이는 와중에 또 거래되는 게 있어요. 매모드급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들이 급매로 나오려면요,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저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거래급감 3개월부터 제대로 된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추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7월 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29%였어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몇 %다? 4.04%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석 이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대출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는 은행들은요, 4.3, 4.4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시장의 수요가 어디로 몰린다? 그나마 대출금리가 착한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거기도 계속 대출 수요가 유입되면서 이제 금리를 올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석 끝나고 금리가 낮아지기는커녕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 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의 이런 모습, 인위적으로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올해 2024년 말까지 760조를 맞추기로 했대요. 근데 현재 얼마다? 763조더라. 그래서 금융당국이 야, 너네 목표한 대로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 대출 많이 못하게 한도 줄여버린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한다?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두 가지로 산출이 돼요. 시장금리에다가 이제 은행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상금리하고 우대금리의 결과물인데, 지금은 은행 간의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금리하고 따로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세시장 상황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은행 중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한 곳이 한 곳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조건부 전세대출 다 막아버리면 어쩌지? 임대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능한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갭투자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고, 갭투자 수요 유입이 기대감이 큰 곳들이 있거든요. 마포나 아니면 이제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장 시작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수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례적으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이들 정비사업장의 임대인들이 더 높은 전셋값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왜? 1년 내내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 7월 초에 최저 전세 대출 금리가 3.58%인데 현재 3.95%고 실제 대출 실행되는 거 보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전세 대출 금리 더 오를 수 있을까? 이제 물리적인 공급도 늘어나는데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올해 뭐 지금 전세가 63주 연속 올라갔지만 입주 물량 증가하고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호재인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옅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사에서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달에 금리 낮출 것 같아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만 답변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조사했을 때는 10명 중 7명이 10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야, 이거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나면 금리 못 낮춘다고 계속 깜빡이를 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때요? 8월 달에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럼 야, 한국은행에서 9월 달에 가계부채 잠깐 줄어든다고 이거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이 9월 달에 가계부채 줄어드는 거 확인하는 것도 10월 금토일은 되어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5대 은행 줄어드는 거 확인이 됐는데 지금 5대 은행에서 워낙 대출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많이 몰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설령 9월 달에 대출이 줄어든다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한 달의 데이터만 믿고 통화정책을 바꿀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이제 좀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추석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래 감소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요. 또한 전세 시장도 이제부터는 좀 변화할 가능성 1년 내내 올라왔다면 이제부터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늘어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변화를 만든 건 이제 정부의 간접 규제예요. 은행들을 활용한 간접 규제인데 이렇게 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외국 기관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강력하게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명분은 이것으로 활용하는데 실제 이 가계부채 급증 억제를 통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이라는 게 1년 내내 좋을 수도 없고 1년 내내 나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매매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자율로 했기 때문에 은행 자율로 이런 타이트한 상황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쯤 대출 시장은 정상화가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엄격하게 관리할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25년의 문제잖아요. 2025년에 대출 한도가 새롭게 리셋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1월 1일부터 바로 막 대출을 제낄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가 줄어들고 대출 수요가 1월 달에도 이어진다면은 저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정부 눈치 살펴보다가 적정히 영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런 상황이 오래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방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방식은요, LTVR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 근데 이걸 다 적용한 게 아니라 규제 지역 제도 하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열 지역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가했다면 현재 대출 규제는 좀 이래요. 대출 금리를 올리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중단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고 40년 만기 취급 대출을 중단하고 있더라. 근데 얘는 똑같이 빌라나 지방이나 외곽 지역도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과열뿐만 아니라 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부는 특정 가격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뭐 잠실 아파트 20억 될 때까지, 마포구 아파트 15억 될 때까지 규제를 계속 쏟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이든 폭등이든 한쪽 방향 쏠릴 때만 개입을 하더라. 이거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손을 놓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실제 지금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규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정부 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흐름 같은 장기적 전망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